우리는 어떤 곳에다 집터를 잡았을까? 탱리지를 쓴 이중화는 대저 집터를 잡는데 으뜸은 지리인데, 지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오래 살 곳이 못 되고, 여러 가지 물산의 생산이 좋아도 지리가 나쁘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 지리와 생리가 좋아도 인심이 고약하면 더불어 살 만한 곳이 못 되며, 인근에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산수가 있어야 좋다고 하였다. 산수가 좋아도 외진 곳에 홀로 산다는 것도 정치는 있을지 모르나 오래 살기는 어렵다. 경치가 좋아 날마다 놀이객들이 몰려들면 그 또한 좋은 곳이 못 된다. 그래서 명당이란 아늑하고 소란스럽지 않고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닐까. 우리는 산천에서 길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산천 정기는 우리 삶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거가 산천정기를 타고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산천정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산입니다. 그 산 중에서도 가장 기운이 뭉친 걸 바위라고 그러죠. 저기 보시는 저 화암이라고, 화암은 노젓가리라는 화자 쓰고 그 바위 그런 뜻인데요. 저기에서 쌀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밑에 절을 짓고 스님들이 큰 그 수행을 했다.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는 얘기가 그런데, 만일 저 바위가 없었으면 저 밑에 절을 지었을 까닭이 없거든요. 그런 산 밑에 절뿐만 아니라 살림집들도 마을이 생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살림 마을이 배산임수한다는 말, 뒤에 산을 두고 아늑한 골짜기 속에 물을 바라다보고 짓는다 하는 그 원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풍수에서 뒷산이 음의 영역이요 흐르는 물은 양의 영역이라 해서 음양이 조화로운 곳은 반드시 그 산천에 맑고 뚜렷한 정기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산천정기라 하여 언제나 그 정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메말라 척박한 고장에서 인물이 나지 않듯이 역으로 산이 수려하고 물이 정갈하면 인재가 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산의 그 정기는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기에 산천 정기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바로 우리 한옥을 지었다. 좋은 터에 집을 지을 때 많은 궁리를 했다. 자식 교육의 도량이며 인격을 함양하고 오래도록 즐겁게 살고자 하는 염원을 집안 곳곳에 베풀어 놓았다. 인간에게 늙지 않는다는 거하고 즐거우니 끝이 없다는 그런 염원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을 여기다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우리가 사는 이상형의 집의 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요 근처에 있는 하나하나가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기수나무죠. 옥도끼로 다듬고 금도끼로 다듬고 초가상칸 집을 짓고 하는 그건데 이게 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달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개수나무니까. 이 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두꺼비를 새겼어요. 두꺼비가 달의 상징이라는 건 우리 고구려 벽화에서 다 알고 계시죠. 삼조고하고 이 춤추는 두꺼비 달 모양을 한 걸 아시니까. 요거 다리가 있고 여기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게 달이면 여기 은하수가 되고 은하수가 되니까 오작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설정을 하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집을 하나의 이상향으로 꾸몄다. 집에 대한 이런 지극한 생각은
그만큼 집에 대한 애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즈음처럼 집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집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이며 인간을 키우는 소우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명당터에 지은 집으로 인한 발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였다. 바로 명당수다. 보통 집의 하수도는 저렇게 바깥으로 돌리지 또랑을 집 안에다 넣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집의 경우 저 뒤에서부터 오는 또랑을 자기 집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에 넣어가지고 이 물을 대문 앞에 오작교 밑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은하수로 상징을 하도록 그렇게 맹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징 속에 담겨져 있는 이득도 집에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터를 잡았다, 구조를 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무심히 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양반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자기 집을 지면서 과연 이런 문화를 되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교육이 우리한테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통상 우리 한옥은 사랑채와 안채라는 남녀의 구별을 두었다. 하회마을 충효당의 경우도 대문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것이 사랑채이고 안채는 언제나 중문으로 차단을 해놓았다. 함양의 일두고택의 경우도 대문에 들어서면 바로 사랑마당이고 사랑채의 왼편으로 일강문을 만들어 안채로 들어가도록 해 사랑채와 안채를 구분하고 있다. 일강문을 들어서면 다시 중문간이 있고 더 들어가야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강릉의 선교장도 마찬가지다. 늘 함께 사는 부부도 때로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옥은 참으로 이상적인 집이라 할 것이다. 집은 누가 짓는가? 집은 어머니가 짓는다고 한다. 물론 목수가 짓지만 벼슬을 하고 재산을 모은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거나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요모조모 집을 짓는다. 생활하고 사는 곳이 집이니 그 집을 움직이고 건사하는 것은 어머니요 부인이다. 그러니 그분들이 생활하기 좋게, 살림하기 좋게 짓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한옥의 정형이 이렇게 안채와 사랑채, 남녀의 구분을 해놓았지만 역시 집의 형세와 권위는 어머니가 거처하는 안채가 아버지가 거처하는 사랑채보다 크고 높은 것이 보통이다. 사랑채는 말 그대로 생활 공간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공간이다. 사대부 집안의 가장 큰 일이 젖빈갯 봉제사다. 손님을 접대하고 제사를 모시는 일이 큰 일이었다. 그 가운데 제사를 모시는 것도 안채 대청에서 치르는 일이고 보면 여자가 거처하는 안채는 집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안채를 정침이라 한다. 안채, 사랑채로 내외가 엄격하던 시절에 집으로 찾아오는 외간 남정네가 함부로 안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내외벽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 들어오면서 앞이 막혀서 이거 답답하신지는 몰라도요. 이거를 열어놓으면 바로 대청이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가려놓으시면
만일 낯선 사람이 와서 아무개야 그리고 부를 때 말이죠. 이걸 열어놓고 부르는 거하고 이거 바깥에서 부르는 거하고 내외할 때가 쉬우실 거 아닙니까? 이거 들어갔을 때 보면 안채가 이렇게 베이니까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댁에서는 안채로 들어가는데 다시 중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외부 사람들에게 이제 조심해서 들어와라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남이 이제 함부로 탁탁 들어가는 것보다는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집 주인이 너 인마 조심해서 들어와라 할 까닭이 없잖아요. 이런 것만 해놓으면 저절로 조심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맛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이 은근한 이 깊은 맛 이런 게 집 속에 담겨졌다는 걸 보시면 한옥이라는 게 절대로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사는 집이면 모두 한옥인가? 이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한옥도 그 원형질이 드러나야 한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한옥의 원형질은 무엇인가? 이 한옥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게 뭐냐 하면 마룻간 우물마루죠. 우물마룻간 대청하고 구들들인 방이 나란히 있다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특색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가면 맨바닥이죠. 그건 구들도 없고 마루도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일본에 가시면 다다미 간 방은 있고 마루는 있어도 구들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옥이라는 말은 구들과 마루가 한꺼번에 구조된 집 하는 뜻에서 이걸 한옥이라고 부릅니다. 마루와 온돌이 한옥의 원형질이라면 이것이 없으면 한옥이 아닐 것이다. 지붕만 기와로 인다고 한옥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한옥의 마루는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발달한 주거 방식이었다. 제주도의 경우는 마루와 맨바닥만 있었다. 정직 안에는 부뚜막이 없고 한쪽에 크고 작은 솥을 건 화덕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부뚜막이 없다는 것은 아궁이에 큰 불을 떼지 않았다는 것이다. 왼쪽이 정직안, 다음이 마루방, 다음이 온돌방, 맨 끝이 좁게 들어가 불 때는 아궁이가 있는 곳이다. 솥이 있는 부엌이 마루와 붙어있는 곳은 육지에는 없다. 이런 것을 보면 제주도는 남방에 마루만 있던 지역이었으나 17세기경에 구들이 들어왔다고 한다. 노인들을 위한 온돌이 있기는 있어도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고 불 때는 아궁이는 밥하는 곳과는 따로 떨어져 있다. 큰 불을 지피지 않고 그저 붉기만 있도록 된 것 같다. 정직 안에는 봉섭화로라 해서 흙바닥에 돌로 화로를 만들어 취사도 하고 불길을 재우기도 하였다. 이런 봉섭화로가 마루에 있는 집도 있었다. 일본의 마루에도 일올이라는 화덕이 있다. 온돌이 없는 일본은 제주도와 같이 마루나 맨바닥에서 불을 떼는데 연기가 온 방에 가득 차서 이것이 빠져나가도록 천장을 높이고 배기구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러니 추운 겨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비하면 한옥은 자글자글 끓는 온돌방에 문풍지를 발라 황소바람이 못 들어오게 하여 지내는 겨울은 참으로 안온했을 것이다.
한옥은 북방적인 폐쇄성의 구들과 남방적인 개방성의 마루가 공존하는 상반되는 구조가 서로 합쳐 이 땅에 맞게 이상적인 형태로 발전한 집이다. 집을 지을 때 맨바닥에 짓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단을 만든다. 일본 집은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기단이 한 단도 없는 곳이 있다. 바로 흙바닥에 나무를 대고 있어서 비가 들이치거나 하여 상하기도 쉽고 습기가 인해 들어온다. 한옥의 경우는 이 기단을 죽담이라고 하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구현한다. 한 단을 외벌대라 하고 두 단을 두벌대, 세 단을 세벌대라고 하여 격이 있는 한옥은 반드시 세벌대를 한다. 그런데 이런 세벌대를 해야 하는 곳이지만 지형을 고려해 죽담을 세벌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기발한 생각을 구현시켜 놓은 곳이 있으니 바로 연경당이다. 요게 한 단입니다. 원래 기단은 3단을 맹기는데 여기는 요걸 조정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조금 높으면 뒤에 산을 가려요.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줬는데 2단을 하기에는 하니까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넣어서 3단을 했어요. 한옥은 대청에서 보면 대들보로부터 석가래까지 다 드러나 어떤 형식으로 지었는지 보인다. 이렇게 석가래가 다 드러나는 것을 연등천장이라 한다. 한옥의 특색이다. 이 대들보 보세요. 참 듬직하게 생겨서 전혀 옹졸하다든지 이런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돌이 걸렸죠. 그리고 종돌이가 있어서 이렇게 석가래를 걸어서 천장을 매겨놨는데 여기 앉아서 쳐다보시면요. 이게 만일에 평천장 같으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요새 아파트는 다 평천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이렇게 각이 졌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산의 봉우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안정감이 생기는 게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이런 각도가 바라다 볼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구도라는 뜻이 됩니다. 한옥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마루다. 그냥 마루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양식의 마루인데 이런 마루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마루는 우물 정자 모양으로 나무판을 끼워서 못을 쓰지 않고 짜는 마루다. 저희들이 외국 가서 이런 걸 이제 하나 박물관에다 지으면서 작업을 하면 이런 거 와서 만져보고 야단납니다. 도대체 이걸 뭣도 없는데 어떻게 끼었길래 이렇게 가서 꼼짝 안 하고 붙어 있느냐고 궁금해해요. 근데 난 보는데 자랑스럽게 내가 하고 싶지만 야, 저 양반 가신 다음에 하자. 그리고 우리끼리 좀 쉬었다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수업료도 안 내는 사람 가르쳐주면 뭐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우리 그 기법을 전 세계에다가 발현을 시키려면 너무 쉽게 가르쳐주면 오히려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이 유학을 와서 이걸 배가지고 가도록 유혹을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이것도 해보면요. 이 첫머리는 조금 좁고요. 저쪽은 조금 넓어요. 그래야 이게 들어가서 끼워서 빠지질 않아요. 그 옛날 양반들이 이런 거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는지. 집을 지으면서 방의 크기나 문의 폭과 높이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모두 그 기준이 인간의 신체에 있다. 이 문에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발기창에 끝이 앉은 사람의 눈의 높이하고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우물마루에 요거를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게 인체하고 직결되는 비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만일에 집주인의 키가 크다 그런지 하면 조금 이걸 다르게 맹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칙이 딱 정해서 꼼짝한다 못한다 그거보다도 사는 사람의 즐거움을 기본으로 삼는다는데 목표를 둔다 한 뜻으로 그걸 보시면 눈의 높이를 정한다는 게 얼마나 인간을 고려한 거냐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대청마루가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는 공간이다 보니 언제나 그 용도가 많다. 겨울에는 대청마루에 4분 한 문을 닫아서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지내다가 여름이 되거나 집안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이것을 열어들어서 위에다 매달아 놓으면 아주 널찍하게 공간을 쓸 수 있다. 한옥의 공간 이용은 참으로 넉넉해 이런 지혜는 오늘날 적절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방이 넓질 않습니다. 얼른 보시면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앞태가 있는 것처럼 뒤태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세간은 저기다 다 들여다 놓으니까 이 방이 좁아질 리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청읍에 있는 한 고택의 경우 사랑방을 들어가면 방 2칸이 있고 안쪽 방에 다락이 있다. 이 다락도 크지만 다락을 딛고 올라서면 이 바닥이 바로 사랑방의 천정이다. 이 사랑방 천장에다 우물마루를 깔아서 이곳에 사람이 올라가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 쓴 것을 볼 수 있다. 덕음회라는 이 공간은 통풍을 위해 벼락다지 창문을 달아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놓았다. 특히 방은 여기저기 벽장과 다락 등의 수납 공간을 이용해서 깨끗하면서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어 안전하게 생활하였음을 보여준다.